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미 빠져나갈 수가 없던데 통화 기록이나 7월 31일이나 8월 2일의 통화 기록상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8월 2일에 그 상황에 관해서 한국일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쓴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게 지금 8월 2일 날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확인된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폰 통화 기록이 9건인데 7건이 8월 2일에 집중이 됐더라고요. 8월 2일에 집중이 되고 이게 아주 일렬로 쭉 어떤 지시를 받았다는 게 통화 기록만 봐도 나와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시 7분부터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계속 3차례 전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기훈 비서한테 또 전화를 해요. 그리고 임기훈 비서가 유재은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유재은이 경북경찰청 전화를 받고 다시 콜백을 해줘가지고 통화한 다음에 통화 기록 회수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구도상 이거는 뭐 완전히 완벽하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박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빼박은 예. 이제 7월 31일 날 이제 부속실장 강의구의 전화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7월 31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가 아닌 부속실장이 무슨 뭐 임성근하고 옛날 중마고도 아닐 텐데 분명히 이제 그렇게 거기 대통령 지시를 했겠죠. 근데 지금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어요. 언론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예. 통화한 건 사실인데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으면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정황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지? 대통령실이 버티는 것도 그거예요. 제가 볼 땐. 수사를 하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거부권 행사하겠죠. 기본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내용이 알맹이가 없으면 정황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또 간접적으로 야, 입 닥치고 있어. 증거 다 숨겨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그다음에 이후에 서로의 증거 인멸 또는 공모 이런 걸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발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 안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그냥 임의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것은 다 나온 상태고 그걸 한 겹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최순실의 태블릿 PC 같은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건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럼 결국에 특검법밖에 없습니다. 그 특검이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을 한 줄로 뺄 수 있는 강제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상임위 위원장들 다 배정을 하고 본회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좀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법이나 방송사법이나 아니면은 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내일 본회의에서 모두 다 처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하고 특검법을 통과를 빨리 시켜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그것을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그 상황까지를 가을 국회 전까지 7월 19일 이미 다 해놓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국민적인 이 특검법에 대한 이번에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탄핵에 대해서도 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찬성해 주신 거 봐도 알다시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이 국회에 힘을 실어 주느냐 결국에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아까 그 대통령 지지율에 그 보수층에서 빠진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5에서 35 사이라고 한다면 한 10%포인트가 빠졌는데 그 빠진 부분이 사실은 최상병 특검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징집된 사병이잖아. 이거는 뭐 징집된 사병이 사망을 한 사건을 이상하게 처리를 했다. 근데 그게 혹시 또 로비 아니야? 이래버리면 아무리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그 보수적인 생각 때문에 더 강하게 이 사건 처리를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뭐 거기다 이제 국회의장 발언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태원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최상병 특검도 이렇게 바라봤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부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정쟁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문제든 최상병 문제든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게 두 가지가 연동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기사 보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데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 단계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불러서 조사해서 그 사람한테 확인한 다음에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속도가 너무 더딘 거예요. 그럼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를 조사해서 언제까지 위로 올라갈 거냐. 대통령실은 전혀 이제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없고. 거니까 강제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대단히 어떤 특검과 특검 수사 그다음에 검사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빨리 어떤 증거 자료나 물건들을 압수수색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진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8명을 옮겨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야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면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에서 그러잖아요. 대통령 탈당시키자는 거야? 대통령 탄핵시키자는 거야?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흐름 자체가 8월을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면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상황 자체들은. 그러니까 그 이준석 의원이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아까 17명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북에다 쓴 게 뭐냐면은 그 17명이 그러면은 수정안 발의해가지고 제3자가 임명하는 거 그래서 그거 지금 그걸로 표결에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시간 미적되지 말고 네. 네가 한동훈 당신이 진짜 빨리 진정성 해라,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뭐 그 가능성이 별로 높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게 약한 고리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그 수정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는데 저는 우상호 의원이나 뭐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거 왜냐면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던 게 지금까지 4번이 있었고 예. 요즘에는 트렌드가 아닌데 옛날에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약간 대법원장이 이제 한 것도 있었고 특검이 임명되면은 그냥 굴러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하람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2번 대한변협?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브리핑 2번만 하는 걸로 30일, 90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 최경 진행자도 기자를 해보시고 저도 해봐서 아는데 딱 특검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요 브리핑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취재 경쟁이 엄청나게 붙고 거기에서 뻗치기 모두가 다 뻗치기 하고 쓰레기통 뒤지고 있거나 누구 이제 차량 들어오면은 누군지 그거 추적해가지고 누가 들어와서 그 외곽에서 다 취재하고 보도가 쏟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브리핑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 확인에 또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의 정치적 묘가 좀 저는 필요하죠. 이게 진짜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천하람이 얘기한 거든 한동훈이 얘기한 거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받아라. 어떤 식으로는 이게 좀 정치적 타협에 이게 지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타협 문제도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왜 그 법안을 바꿨냐면 시간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야당이 빨리 추천해서 대한변협에 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럼 제3자라고 하는 걸 꼭 대법원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옛날 아니잖아요. 첫 번째 아니 그거였어요.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야당에서 2명을 위로 올려 대통령이 뽑게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냥 역제해서 빨리 하자. 이거 지금 당대표 선거랑 무관한 거 아니냐. 한동훈 네가 그럼 이거 갖다 당대표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빨리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17명 정도라고 얘기하면 그냥 10명에다가 다른 당 한 명만 더 합치면 되는 거니까 11명이 제출하면 그 병합심리도 가능해요. 병합해서 올려도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뭐 예를 들면 선명성 때문에 굳이 이거 갖다가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받아서 대한변협 안으로 가면 되거든요. 제3자 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꼭 대법원장이라고 얘기하면 한동훈도 웃긴 거죠. 제3자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한동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3자 등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과거에 21대 야당이 모두 요구했던 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 그 정도 아니라면 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압박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또 여론의 또 동의도 더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특검을 누구로 선정한 그 설사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변협이든 누가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면 또 변하거든요. 근데 특검이라는 자리 그것도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많은 이런 사건에서 본인이 엄청나게 뜰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바로 놓칠 그런 명망이 있는 변호사가 있을까? 그걸 그냥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모양인데 그렇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건 그냥 대충 처리하겠다. 이럴 특검이 있을까 싶어요. 어지간한
특검을 갖다 놔도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검사들도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이렇게 아니 돌려보면 한 달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이 강호구 부속실장이 7월 31일에 등장한 거는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빼봐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부속실이 없는 상황에서 제2부속실도 없고 제1부속실도 없고 부속실이 없는 정권이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의 제2부속실이 없는 정권에서 근데 부속실장이 등장을 했어. 근데 그게 윤석열의 우중인지 또는 김건희의 우중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가령 한동훈이 수백 번 카톡을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김건희 여사와. 그죠. 남편과 통화가 안 됐다라고 네. 변명을 내면서 그렇죠. 했던 게 있죠. 예, 예. 급박한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카톡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속실이 없고 강훈구가 직접 등판을 하고 직접 등판해서 임기훈한테 그 아침에 전화를 했다? 저는 이건 굉장히 큰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성과를 못 내면 이제 요 바가지로 넘어겠죠. 그렇지. 뭐한 거야? 그렇죠.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국민들이 다 그림은 그려놨는데 그림이 증거만. 그렇지 맞아요. 그림이 그려진 상황에서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뭐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납득하기 쉽지 않을걸요. 사실은 일반 사건이면 이 정도 증거면 결론만 내면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건이면 이 정도 증거면은 결론 내서 기소를 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